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고사성어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전이하 오이과 밭전 우연리 아래하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우연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의심받을 짓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다. 전국시대 제나라 위양이 즉위한 지 9년이 되던 해였다. 간신 주파오가 국정을 제멋대로 휘둘러 나라 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다. 이를 보다 못한 후궁 우이가 위양에게 아뢰었다. 전하, 주파오는 속이 검은 사람이오니 그를 내치시고 북각선생과 같은 어진 선비를 등용하시옵소서. 이 소식을 들은 주파오는 우이와 북각선생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모함했다. 위양은 우이를 옥에 가두고 관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했다. 이미 주파오에게 매수된 관원은 억지로 죄를 꾸며내려고 했지만 조사 방법이 이상하다고 여긴 위양은 우이를 불러 직접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하,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마음으로 전하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간신들의 모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백은 푸른 하늘의 해와 같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만약 저에게 죄가 있다면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우연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교훈을 잊고 의심받을 일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옥에 갇혔는데도 변명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이제 저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다 해도 더 이상 변명치 않겠습니다. 다만 주파오와 같은 간신만은 부디 내쳐주십시오. 우이의 충심 어린 호소에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깨달은 위양은 주파오 일당을 죽이고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았다. 관포지교 대롱관, 절인고기포, 갈제, 사길교 관중과 포수가와 같은 사귐이란 뜻으로 세상사를 떠나 친구를 위하는 두터운 우정. 춘추시대 제나라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관리가 있었다. 이들은 중마고우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관중과 포수가는 서로 군의를 다투고 있던 규와 소백의 측근으로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정적 관계가 되었다. 후에 소백이 정권을 잡고 황공이라 일컬으면서 규의 처형과 아울러 관중을 잡아왔다. 황공이 잡아온 관중을 죽이려 하자 포수가는 이렇게 진언했다. 전하,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저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가 되고자 하신다면 관중을 기용하십시오. 도량이 넓고 식견이 높았던 황공은 신뢰하는 포수가의 진언을 받아들여 관중을 대부로 기용하고 나란 일을 맡겼다. 관중은 재상이 된 후 대정치가 닿은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선정을 베풀어 마침내 황공을 춘추의 첫 군주로 군림할 수 있게 하였다. 관중의 정치적인 성공은 황공의 관용과 재능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였지만 그 출발은 역시 관중에 대한 포수가의 돈독한 우정에 있었다. 그래서 관중은 훗날 포수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젊어서 보수가와 장사를 한 적이 있다. 이익금은 늘 내가 더 많이 차지했다. 그러나 포수가는 내게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사업이 실패하여 그를 궁지에 빠뜨린 일이 있었지만 그는 나를 어리석고 변변치 못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일에는 성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또 몇 번이나 벼슬길에 나갔지만 그때마다 물러나곤 했다. 그럴 때도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내게 운이 따르고 있지 않았다고만 생각했다. 어디 그뿐인가? 나는 전쟁터에서도 여러 번 도망쳤지만 그는 나를 겁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게는 모셔야 할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이다. 구우일모 아홉구 소우 한일 털모 9마리의 소 가운데서 뽑은 한 개의 털이라는 뜻으로 많은 것 중에 가장 적은 것을 말한다. 한나라 7대 황제인 무제 때 이릉 장군은 5,000명의 보병을 이끌고 흉노를 정벌하러 나갔다. 그는 10배가 넘는 적의 기병을 맞아 처음 10여일간은 잘 싸웠으나 결국 수적인 열세로 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듬해 전사한 줄 알았던 이릉이 흉노에게 투항하여 후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안 무제는 크게 노하여 이릉의 일족을 차명에 처하라고 엄명했다. 그러나 중신을 비롯한 이릉의 동료들은 침묵하며 무제의 안색만 살필 뿐 이릉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붕괴한 사마천이 그를 변호하고 나섰다. 사마천은 이릉을 평소부터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위해 싸울 용감한 장군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무제에게 아뢰었다. 황공하오나 이릉은 적은 보병으로 수만 명의 오랑캐 기병과 싸워 그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원군은 없고 아군 속에도 배반자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패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또한 최후까지 병졸들과 고통을 같이 하였습니다. 흉노에게 투항한 것도 필시 훗날 황제의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얻기 위한 고육책일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이릉의 공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시는 게 옳을 듯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제는 크게 노하여 사마천을 옥에 가두고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 없애는 궁형에 처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가리켜 이릉의 화라 일컬었다. 사마천은 이를 친구 이만에게 알리는 글에서 최하급의 치욕이라고 적고 씁쓸한 심정을 이렇게 썼다. 내가 사형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9마리의 소 중에서 터럭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을 뿐이니 나와 같은 존재는 땅강아지나 개미 같은 미물과 무엇이 다르겠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한 내가 죽는다 해도 절개를 위해 죽는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나쁜 말을 하다가 큰 죄를 지어 어리석게 죽었다고 여길 것이네.